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최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수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핵심 이슈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을 다시 또 한다는 겁니다. 9년 만에 다시 원전을 추가로 한다는 건데 저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해요. 천지 원전부터 살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돈세영이 보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무역을 하는 나라고 제조를 하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 전기 에너지의 단가를 낮추려면 풍력도 안 되고 태양열도 안 됩니다. 단가가 비싸요. 원가가 비싸다는 거죠. 답은 원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을 다시 살려야 돼요.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정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나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나와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열을 겸하면서 가야겠지만 주력은 원전으로 가야 돼요. 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까놓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절약됩니다. 물건을 만들 때 비싸게 원가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고 가전이고 여러 분야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같이 수출하는 나라는 원전이 답이에요. 선진국 프랑스 에너지를 70%가 원전에서 해결합니다. 우리나라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50%까지는 원전을 비중을 올려도 됩니다. 적극 지금 현 정부의 원전 살리기를 적극 응원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했죠. 원전을 백지화시켰죠. 이 백지화 전에 추진했던 게 영덕에 천지 1, 2호기가 있었고 삼척에 대진 1, 2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정부에서 폐기를 한 거죠. 천지 쪽이 가능성이 있나 봐요. 이쪽부터 다시 살린다고 봐야겠죠. 원전 비중은 기준을 잡은 게 34.6%로 지금 가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중을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뭐 눈치도 보겠죠. 환경단체 이런 눈치를 보겠지만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원전을 공부한 결과 제 생각인데 엔지니어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세영 그래도 전기기사 아닙니까? 제가 화력발전소 직접 시공한 사람이에요. 발전 쪽에 원자력 발전소에도 제가 울진 원자력 현장도 투입됐었고요. 현장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화력발전소도 투입됐고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는 석탄으로 해요. 석탄하면 최적으로 싸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도 공해고 그 석탄을 떼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오염이 많이 돼요. 원전이 답이라니까요. 화력발전도 아닙니다. 화력발전을 많이 공사를 해봤는데 원자력이 깔끔합니다. 원전 비중은 제가 보는 제 기준에서는 50%까지는 최소 올려야 되고 프랑스처럼 70%까지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도까지 지금의 전기보다 2배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뭐가 전기가 인구도 줄고 뭐 하는데 전기가 왜 2배로 써지냐 이렇게 오해를 하겠지만 반도체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 사업이 성장을 하면 전기가 많이 써져요. 우리나라가 공장이 많이 져주고 이러면 전기가 2배로 써집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전기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 수요가 2.3배 더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신규 원전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 다 불가능합니다. 풍력, 바람 안 불어요 우리 대한민국. 태양열, 햇빛이 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비도 많이 오고 산도 많고 태양열 일단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대한민국 원만한데 땅덩어리가 작아서 태양열은 안 됩니다. 태양열이 되는 나라는 어디냐? 중동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다가 태양열이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도 되죠. 중국 뭐 사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땅이 작은 나라는 산도 많고 산면이 바닥이긴 한데 바람도 별로 안 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력도 사실 안 맞고 그리고 태양열도 보조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고요. 우리는 답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지금 루마디아에 신규 원전이 지금 2조 5천억짜리가 지금 나오려고 하나 봐요.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재건주에 좀 들어가죠. 재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원전을 최소 2건 정도는 수주하려고 하나 봐요. 매우 원전은 글로벌 쪽에서도 유럽 쪽에 터질 게 많죠. 두산을 매우 좋게 보는 거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배터리 세계 1위죠.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5년 뒤에 폐배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도 매우 유망한 사업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산과 손을 잡았어요. 두산과 잡은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탄산, 리튬 추출하는 자체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교체 주기는 5년이에요. 그 폐배터리 물량이 5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성일 하이텍은 삼성, SDI, SK온과 손을 잡을 것 같고, 두산이 세계 1위 회사인 LG랑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는 23년 7천억 정도인데 30년도에는 12조 원, 50년도는 600조나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 두산에게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또 다른 성장의 기회죠. 매우 좋게 봅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식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 매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비하면 너무 주식이 안 갔어요.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두산 에너빌하고 이렇게 폐배터리를 같이 동업을 한다. 전 세계 시장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글로벌 회사하고 합쳤고요. 2차전지 소재가 난리인데 2차전지 소재도 좋죠. 그러나 벌써 템버가 터졌잖아요. 다시 한번 또 뭐가 가냐? 폐배터리가 가야겠죠. 그러면 어디가 대장이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이 되지 않겠어요? 글로벌 세계 1위 LG와 손을 잡았으니까요. 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식은 상승을 안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 갖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죠. 한 37%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매출 구성을 보면 두산 바켓이 의외로 커요. 55%나 됩니다. 두산 바켓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중장비, 소형 중장비의 세계 1위죠. 이쪽도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이 주식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46%의 비중이고요. 두산 퓨얼셋 2%, 의미가 없죠. 새로운 LG와 전기차 폐배터리가 여기서 매출이 크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한 3년, 5년 뒤부터는 폐배터리 이 사업이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쁠 게 없습니다. 두산 바켓 좁죠. 두산 자기 사업도 좋죠. 두산 퓨얼셋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신규 사업인 이 폐배터리 사업도 매우 성장력이 좋아요. 경기 침체하고 상관없는 사업만 합니다. 두산 에너빌이 지금 타이밍은 기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간 지주회사예요. 두산이 지주회사고 바로 직결입니다. 두산 퓨얼셋, 두산 바켓, 두산 건설 이렇게 갖고 있죠. 핵심의 자회사는 두산 바켓입니다. 근데 두산 바켓이 지금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연간 실적을 분석해보면 매출액이 4년 연속 꾸준히 상승했죠. 영업이익이 20년도 적자 나다가 꾸준히 이렇게 지금 1주까지 올라옵니다. 당기 수익률도 꾸준해요.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섰고요. 영업이익률은 7%대, 7%대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두산이 어찌 보면 마진율이 좋다고 봐야 돼요. 마진율이 좋아요. 다른 제조보다 LG전자보다는 좋아요. LG전자 5%밖에 안 나옵니다. 7%대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부채가 줄었죠. 그러니 재무 개선도 되고 있다. 배당금을 두산 에너빌은 안 줍니다. 배당금에 욕심 있는 분은 두산 에너빌 사지 마시고 두산을 사시면 돼요. 그럼 헷갈린다. 그럼 저처럼 이것도 사고 두산 에너빌도 사고 두산 사면 돼요. 둘 다 사면 돼요. 저는 이번에 둘 다 샀습니다. 왜 둘 다 샀냐? 두산 에너빌이 더 잘 갈 것 같더라고요. 이번 타이밍은 두산보다는 두산 에너빌이 세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두산 에너빌이 세게 간다 그러면 빨리 팔아서 두산으로 옮겨 탈 거예요. 하반기는 배당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산으로 가는 거죠. 종합적인 평가는 A를 줍니다. 추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늡니다. 저는 더 는다고 생각해요. 24년 2%밖에 성장을 안 나는데 그냥 추정일 뿐이고 더 좋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분위기가 두산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24년, 25년, 5년 연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의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34%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90% 늘었어요. 당기 순이익은 1450%나 늘었습니다. 매우 좋죠. 따끈따끈한 실적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1조예요. 그리고 23년 매출액은 17조 7천억 나옵니다. 14% 증가하고요. 23년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정도 나옵니다. 16% 증가하고요. 돈세형 스타일로 1조 2,888억에 10배를 해주면 12조 나옵니다. 한 4%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적정가는 저는 2만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보면 적어도 3만원까지 상승하겠죠. 미래 먹거리는 따끈따끈한 뉴스, 신규 원전을 대한민국이 더 추가로 한다. 신원전 SMR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연구개발이 끝났죠. 그리고 수소에너지의 사업이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자회사 두산 바켓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인도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두산 바켓도 성장을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동업을 시작했다. 대박이죠. 그러면 적정가는 2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의 먹거리를 보면 3만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의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얼마 안 나와요. 1조 4천억 나옵니다. 23년 매출 예상은 18조 나와요. 9% 상승하고, 23년 영업 예상은 1조 3천억 나옵니다. 21% 증가하고, 가치 분석을 돈세형 스타일로 하면 7배 성장력이 있어요. 지수사 50% 할인하면 적어도 3배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현재 88,500원 4배를 해주면 한 46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두산이 지금 매우 저평가라고 저는 계산이 됩니다. 제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두산의 지주사 가치는 매우 쌉니다. 저는 두산이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오는데 어찌 시가총액이 매년 영업이익보다 못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두산이 매우 싸다. 그럼 어찌 되느냐? 배당줄 여력도 있어요. 두산의 미래 먹거리는 두산 로보트가 23년 상장을 합니다. 2조 원 가치가 된다고 하고요. 2조 원 가치도 또 안 돼요. 이거 두산 참 희한한 주식입니다. 엄청 싸요. 신원전 SM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도 생산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회사 두산 바켓 성장하죠?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산이 매우 쌉니다.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자회사 두산 로보티스가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두산이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배당도 줘요. 배당을 한 3%대는 줄 겁니다. 두산 에너빌의 이슈를 보면 유상증자를 많이 발행해서 주식수가 많죠.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무거워서 좀 느리게 가고 상승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S에너지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성과가 인전 점점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원전 S아무래도 있지만 풍력도 잘합니다. 풍력도 잘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한올 3, 4호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한 3조 정도 제작이 들어갔죠. 두산 에너빌 유상증자 말고는 악재가 없어요. 유상증자도 다 과거입니다. 유상증자가 물량이 많으니까 발목을 잡는 거, 그리고 유상증자는 다시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돈세형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현황입니다. 매수 평균가는 17,900원대고요 5,387원 5,387주 8,900만원 투자했습니다. 현재가는 18,390원, 그리고 9,900원 나와서 200만원 벌었습니다. 수익률 2% 나오고요. 주식 비중은 2%대입니다. 돈세형이 이번에는 둘 다 샀어요. 두산도 샀어요. 비슷하게 샀어요. 매수 평균가는 8,980원 997주 있고 8,900만원 정도 투자했고요. 현재가는 조금 빠졌죠. 8,800원 그래서 한 14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률은 2%대, 비중은 한 1.9%. 하지만 돈세형 두산 아직 매집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면 추가로 한 3억까지는 매수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다가 날라가면 할 수 없고, 저는 두산을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이제는 두산 에너빌은 그만 사고, 두산 에너빌도 강하게 갈 때는 매도해서 두산으로 옮겨 타고, 최종적으로는 두산을 3억까지 매집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하락해도 괜찮아요. 하락하면 더 좋죠. 뭐 싸게 사는 거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면 빠져라. 나는 매수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주식 겁날 필요가 없어요. 두산 에너빌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턴을 하고요. 돈세형이 2,500원대 못 사서 배가 엄청 아팠죠. 이때 사서 저는
3만원대 이때 어느 정도 팔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저는 요 타임 때가 매수할 만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1년 반 전에 저는 요때 매도했죠. 많이 벌었어요. 한 1억 6천 정도 벌었던 것 같고 한 3, 4개월 만에 수익률이 160% 나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40% 남은 거는 또 요때 파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두산 에너비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항상 돈을 벌어주는 주식이었고 앞으로도 큰 돈을 또 벌어줄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식을 어느 때 좋은 기회 때 매도해서 배당주는 두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두산 에너빌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돈세형 가치평가가 맞다면 두산이 매우 쌉니다. 배당도 주고요. 저는 11만원대 이 정도에 매수해서 요번에 11만원 갈 때 한번 팔았어요. 그러니 지금 매수하는 거 마음 편합니다. 한 번, 두 번 먹고 나왔기 때문에 매수할 만하죠. 이번에는 다시 11만원대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돈의 여유가,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최소 11만원대는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많은 돈을 매집해서 큰 돈을 벌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여유 있는 현금과 중단기한 종목을 좋은 기회에 매도해서 매도하는 대로 두산만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돈세형 두산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 두산에 초집중해서 매집중인 거죠. 이제는 뭐 중소형주 좀 별로 안 살려고 합니다. 뭐 이번 김정한이가 사고친 문제도 있고 저도 좀 지치기도 하고 다시 핵심 종목 초량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거로 좀 습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초량주 두산 같은 거에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두산 지금 9천만원 정도 샀지 않습니까?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지금 6월달 7월달 시장이 대혼동인데 이런 때일수록 자신 있는 종목에 저가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7월달 잘 버티시고 8월달도 잘 버티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겐 주식 투자가 유리한 시기가 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부터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홀딩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당분간은 중장타를 해야겠죠. 살아남으시고 돈 벌어 봅시다. 가자! 백억!